땅과의 전쟁을 치른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화성으로 갑니다. 숲이 좋네. 어머나 숲 참 좋다. 이렇게 산 쪽에서 가까운 집이면 어떤 집일까요? 궁금하네요. 길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길이 너무 좋고, 비탈도 있고, 이쪽은 또 약간 오름이 있고. 집이 이제 곧 나오겠죠, 뭐, 이제 숲이 끝났으니까. 집이 곧 나오겠네요. 저기 이제 마을이네, 여기 뭐, 이게 농장 같기도 하고. 시골 마을에 왔네요. 여기 어딘가 집이 있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한적한 시골 마을.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저 집이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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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축가 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야, 좋은 데 사시네요. 이 숲속에. 안녕하세요. 듬직하고 섬세한 남편 덕분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매력적인 비탈집에 살고 있는 아내 박혜연입니다. 처가 덕에 30대 후반에 벌써 인생 첫 집을 지은 운 좋은 남편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택지를 일단 용인 쪽도 알아봤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보면 송도 쪽도 가봤었는데, 보통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하면 한 이 정도, 저희 지금 이 집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3억 내외였어요, 그때만 해도. 네. 근데 그것도 용인 굉장히 안쪽이 아니고 용인 굉장히 바깥쪽으로.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 뭐 인프라 너무 좋고 좋은데 땅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좌절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딸아이를 낳고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부부. 눈만 뜨면은 뛰지 말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죠. 근황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로 뭐 엄마랑 얘기하면은 나 어디 갔었어. 거기 가서 뭐 했는데 땅 보고 왔어. 아니면은 가서 지어진 집 구경했어. 이러면서 계속 저희가 그런 식의 집 짓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땅 하나 있는데 거기 집 지을 수 있을걸? 이렇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로또 당첨이죠. 주변에서 다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어이구, 와이프 너무 잘 만났다. 누가 땅을 이렇게 그냥, 하냐고. 아, 따져보면은 선조들이 살던 곳에 오신 거네요. 아, 그리고 이게 처음 딱 와서 느끼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형상이고 이게 비탈이었나 봐요. 처가 땅을 공짜로 얻게 된 부부. 비탈진 땅이긴 했지만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제 구옥이 있었던 곳인데, 네. 처음에 여기 이제 이사 가신 다음에 봤을 때 착 내려오는 길이 뭔가 그냥 편안해 보였어요. 아, 여기서 쫙 내려오는 거? 네, 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에 집도 있었으니까 네. 집을 지으면 어떻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 네.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땅이 경사가 져 있었을 때 거기에 자연스럽게 앉힌다는 생각보다는 띄우려고 자꾸 해요. 맞아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그래서 왜냐면 집이 커 보이잖아.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시고 편안함을 추구하신 건 높이 살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정말 이 색감이 좋았어요. 이 벽돌이. 근데 보니까 벽돌이 칼자국 같은 게, 칼자국이 무슨 자국이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벽돌을 잘라낸 거예요. 한쪽. 에? 아, 이거 지금 이제 눈에 잘 보인다. 왜 잘랐어요? 이게 그냥 일반 청구 벽돌인데 이거를 좀 잘라서 고벽돌 느낌 나게. 그렇구나. 느낌 좋아요. 그래서 어쩐지 되게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고벽돌의 예스러움은 살리되 색상은 통일시키고 싶었다는데요.
특별히 붉은 벽돌을 고집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 동네가 예전에 고구마를 많이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흙이 빨간 흙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 집도 좀 이런 색감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자연의 일부처럼 좀 보였으면 했어요. 뒤에가 이쪽이 이제 약간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산 속에 약간 묻혀 있는. 그러니까 나무보다 더 높지 않아요, 집이. 땅에서 솟은 듯한 혹은 땅의 일부인 것처럼 좀 보였으면 했고요. 그것도 좀 의도했던 부분이에요. 비탈진 경사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앉은 집. 과연 그 내부는 어떨까요? 현관을 들어서면 1, 2층을 구분하는 계단이 보이고요. 땅의 경사를 그대로 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키 플로어 구조가 됐답니다. 넓지 않은 평수에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계단에 있다는데요. 와, 집이 엄청 높다. 네. 밖에서는 아담했는데 이렇게 집이 높다니. 우와. 가만 있어. 아이들. 야, 아이들 놀고 있네. 아이들이 둘이나 있네. 왜 이렇게 잘 놀아요? 와. 오, 반갑네, 반갑네. 야, 아이들이 집이 있는 집이다. 집이 아까 밖에서는 아담했는데 여기 왔더니 진짜 높다. 와드드한데요? 우와. 여기가 네. 스키 플로어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는 이게 위아래로 퍼져가지고 공간감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스키플로어의 형식이 유리한 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집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다. 형식을. 위도 보여주고 아래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계단이 사실 이렇게 계단 사이 틈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거 얘기 처음부터 됐던 거예요? 이곳이 뚫려 있으면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되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아이들 안전 위해서라도 뭔가 막는 역할들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계단 높이도 좀 낮게 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는 떨어지지 않게 줄이셨구나. 네. 근데 저기 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투명해서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 1층에서 보이니까 또 훨씬 편하고요. 누가 내려오고 있구나 혹은 올라가고 있구나. 애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저희 네. 집에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니, 요 들어가서 계단.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시선이 딱 일로 가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럭셔리 하잖아요. 그게 보통 막 좋은 가구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럭셔리인 거야. 아니 어디서 이런 집을 보기가 힘들어요.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계단은 뒷부분을 터줌으로써 막힘없는 공간 연출이 중요한 포인트라네요. 살면 살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데 지금의 생활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힘들었어요. 여기 집 지으면서 아 이거 진짜 제대로 하는 일이 맞나? 설계비도 설계비고 뭐 여러 가지로 돈만 쓰고 내 마음만 힘들고 이거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주변이 아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래요?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거든요. 아이고 이걸 어쩐데. 주변은 녹지 그린벨트 지역, 중간에 대지로 풀려있는 두 개의 땅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그린벨트고 하나는 이종 보통이에요. 이랬을 때 이종 구역이 더 크면 이 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 그린벨트도 허용이 가능해요. 일부가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허용이 되는 게 저희가 그때 적용했던 방식이고요.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 1년 반을 얘기했어야 됐어요. 아기를 안고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언제 되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공짜 땅이 생겼으니 집만 지으면 되겠거니 했다가 그야말로 개미지옥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나 뭐라나.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맹지였어요. 도로가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아니 도로도 없이 어떻게 집을 지었대?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찾은 거예요? 그 포장도로가 원래 있었어요. 앞에 있었는데 다만 이 도로가 등록돼서 관리된 도로가 아니었고 사도로예요. 주차장 이렇게 꺾어져 있는 데가 거기가 도로예요. 나무 있는 나무 앞. 나무 앞쪽에 있는 이제 콘크리트 발라놓은 데가 거기가 이제 저희가 도로를 만든 데고 뭐 거짓말 못해서 한 10번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거 그냥 전세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많이. 하지 말까 고민 많이 했었죠. 예. 처가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그야말로 고생 시작. 일단 땅을 평평하게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시작으로 비탈을 살리려다 보니 설계도 여러 번 수정을 거쳤답니다. 그러면 1층부터 자세히 볼까요? 이야, 여기가 거실인 것 같은데 좀 독특한 네. 식당, 네. 주방, 거실 되게 시원하고 좋거든요. 네, 우선 저희는 TV가 없고요. TV가 놓일 자리와 소파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식탁이 좁으니까 매번 아이가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림 그린 거 좀 치워놔, 밥 먹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졌구나. 네, 그래서 아예 큰 걸 놓고 한쪽에서는 책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요리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리하면서 저 뒤쪽에 창은 없지만 여기서 요리하면서 밖을 보니까 훨씬 뭔가 기분 전환도 되는 이건 정말 좋아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담 높이가 정말 적정해 보이거든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서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앉아봐야겠어요. 어디 앉아보면 어떨까?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자, 야, 여기 앉아보니까 정말 높이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저기 한 70cm 되나요? 네, 맞아요. 따란. 예, 오늘 저 잭팟입니다. 네. 70cm가 사실 책상 높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책상이 75cm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20cm만 올랐어도 정말 답답한 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낮은 담을 결정한 건 역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겠다는 젊은 부부의 의지였죠. 아니 그런데 낮은 담장에 이 틈은 일부러 낸 건가요? 저 슬릿을 낸 거는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건축사무소 소장님이 강아지가 이 밖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사실 긴가민가 하기도 했었어요. 소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줬는데 저기를 볼까? 굳이 그렇게? 설마? 강아지 귀여워. 사실 여기 집을 짓게 된 이유가 아기도 있지만 강아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려견도 좀 편하게 뛸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집에는 반려견을 위한 아이디어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산책하고 들어오면 현관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화장실까지 가서 발을 닦여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들어올 때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현관 들어오자마자 배치된 미니 머드룸도 그 중에 하나. 설계할 때부터 신발장에 수도를 좀 설치를 했었어요. 막상 만들고 사용해 보니까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여기 사용을 많이 하게 돼요. 생각보다 신발장에서 이제 물을 사용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 온 날 이렇게 좀 흙 묻었을 때 이렇게 좀 닦고 들어가기도 편하고요. 뭐 당장에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 진흙 같은 흙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옷에 묻거나 했을 때 간단하게 그냥 뭐 털고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 정말 시원하겠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현관 신발장 아래 직사각형의 창문도 반려견 전용 창이래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올 때 보면 여기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신발장은 이 추위 위해서 좀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했었던 공간이에요. 가족 그 이상의 배려를 받고서 하니 아이고 넌 참 좋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는 없었을까요? 뒤쪽 땅하고도 비탈이고 앞에서부터도 또 비탈, 물이 이제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더 모이는 데는 저희 아랫집. 하필 집이 앞이 물길이었다지 뭐예요. 실제로 저희가 집 짓고 나서 작년 여름에 토사가 다 쓸려 내려갔어요. 저희 집 빼고 쫙 쓸려 내려가지고 아랫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 집 때문에 물난리가 난 거는 아니지만은 마음이 편치 않았죠. 다시 한 5m 가량 아예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예, 저기는. 아무래도 너희가 집 네.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나름 집을 지으면서도 그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닌데 결국 주민화합 차원에서 자비를 들여 수로 공사를 했답니다. 물골 작업을 30m 넘게 했어요. 지금 옆에 원래 흙이 쓸려 나갔던 자리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비단 꼭 우리가 집을 여기를 새로 지어서가 아니라 아랫집하고 그냥 잘 지내려고 해도 이거는 해드려야 되겠다 좀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마음 쓴 것만큼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또 했던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제 더 먼저 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와이프가 이제 그 둘째 집 이제 짓고 나서 출산하게 됐는데 근데 한 100일쯤 되니까 왜 떡 안 돌리냐고 얘기를 먼저 하시질 않나. 그렇게 또 반겨주시니까 또 그런 거는 그냥 감사하게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젠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에는 부부방과 아이들 방이 있는데요. 직사각형 구조다 보니 한 방향으로 방을 배치하고 남은 공간이 자연스레 복도가 됐답니다. 와, 여기가 2층이군요. 저희 가족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네. 우선 저는 이게 인상적입니다. 여기가 북바디장 같았는데 지나가는 통로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동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저 끝으로 가면 천창이 보이는 욕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게 완전 무슨 수수께끼는 아니고 숨바꼭질? 여기는 첫째 딸 방이에요. 와, 이 방 좋다. 색깔도 보랏빛? 네,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로 골랐고요. 높은 곳에 작은 다락도 만들었대요. 다락도 있나 봐요? 네, 위에 올라가면 아이가 뭐 사춘기 때 정도 되면 별 보면서 좀 생각을 할 본인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하네. 그렇다면 길쭉한 복도는 또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는 싱크대? 뭐 개방형 탕비실? 이런 건가요? 예상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뭐예요? 여기는 복도에 저희가 만든 세탁실이에요. 아, 세탁실이군요. 아, 저기 세탁기까지 해서. 초벌 빨래를 좀 할 수 있는 싱크대를 만들었어요. 아, 초벌 빨래. 옳지, 이거 굿 아이디어네요. 1층에 세탁기를 놓는 것도 얘기하셨었어요, 설계할 때. 근데 아니 모든 사람이 2층에서 생활하는데 아니요, 저는 2층에다가 세탁기를 놔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거기에 수납 공간과 세탁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거실에 아무튼 빨래 건조대 있는 게 싫고 근데 여기는 복도가 길다 보니까 복도에다 세우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꼭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빨래를 넣을 수 있는 전용 테라스까지.
외부 공간 테라스처럼 쓸게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니요, 저는 빨래를 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기 옆에서 이렇게 빨래 바로 널러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뜨거운 햇살에 뽀송한 빨래. 어우, 이건 느낌 좋지. 여기가 저희 안방입니다. 아, 여기가 안방이군요. 와. 부부방에도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여기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 방이. 굉장히 큰 유리가 있는데 발코니 같은 게 있으면서 바로 벽으로 막혔어요. 이거 고민하셨나요? 저희도 네. 이제 안방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햇빛이나 아니면 밖에 어떤 사계절이 바뀌는 것도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남향창이라도 한번 벽돌로 막아보자. 사생활은 보호하되 햇빛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루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장인어른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향창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데 이거 맞냐고. 아, 실수로 봤구나. 맞죠? 야, 뭐냐, 이거. 예, 시공사도 와가지고 이거 진짜 다 막아버리냐고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 이건 사실 실험적인 공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은 천창은 없지만 누워서 이쪽으로 하늘이 충분히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비가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코니인데 왜 괜찮냐면 제가 보기에 1m라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이 틈이.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를 유지해주고, 근데 중요한 건 햇빛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예, 하여간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을 경우에는 방이 있고 거실과 큰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나오고 흔히 얘기하는 상투적인 이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에 오면 무자비하게 깨지죠. 들어오자마자 현관은 깊고 그다음에 계단이 위아래 공간을 나누고 입체적이면서 벽을 막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작은 제스처들인데 각 방마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다 다양했어요. 주택이라는 형식, 그것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잘 생각해 보면 모두가 우리가 이런 집에 살 수도 있는 집,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집,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집, 그런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을 짓기로 한 이유도 가족이었고, 그리고 저도 가족을 없었으면 이런 용기도 나지 않았을 테니까, 네, 집은 가족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여기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저 아이는 그럼 이 계단, 이 공간을 어떻게 지금 또 느끼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이 왔을 때 같이 생활했던 거를 어떻게 추억할까? 집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 결국 세상에 공짜 땅은 없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많은 시행착오로 집에 대한 애착도 깊어졌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